제가 갖고 있는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낮아요. 3억 원이 안 되거든요.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 왜냐면 이거거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장래희망이 종부세 내는 것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부자 때려잡는 거다. 뭐 집도 사지 말라는 얘기냐. 그걸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 때려잡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강남에 있는 40억 아파트의 경우 핵심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종부세를 부과할 때 그렇죠. 거주하냐 안 하냐 가격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장도혁처럼 나 6채에서 거주한다 이래버리면 어떡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또 강남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30억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0.3% 정도. 세제를 얘기할 때도 정치를 떠올려야 되고 맞아요. 부동산 얘기를 할 때도 정치를 떠올려야 되는 게 대한민국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는 어떤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어제 나왔던 이 내용은 그 와중에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잡한 게 나왔죠. 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너무 머리 아파요. 내가 부동산이 없으니까 별로 관심도 없는데 자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네.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평가는 전문가들이 오늘 굉장히 하루 종일 아마 이걸 가지고 얘기를 그렇죠. 할 겁니다.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잘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전문가라고 하지만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야 득이 되는 전문가들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이걸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정말 뭐 학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또 이제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네. 잘 나누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준에서 이 언론 보도를 쫙 보니까 핵심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게 지금 종부세를 부과할 때 그렇죠. 핵심은 거주하고 거주하냐 안 하냐. 네. 네. 그 다음에 네. 가격 네.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장도혁처럼 나 6채에서 거주한다 이래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이제 전체 가액만 보면 돼요. 가액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집이 10채든 6채든 다 더해보니 얼마더라. 어허. 그게 이제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이 된다는 누적이군요. 거죠. 네. 누적. 이게 왜 그러냐면 현행 종부세의 이 규정에 따르면은 빌라를 3채 가진 사람이 있어. 거기 빌라를 3채 가졌어. 와 부자다. 빌라 3채도 부자죠. 부자죠. 근데 네. 고추자는 강남 최고가 아파트 한 채야. 현준 프라자가 있죠. 현준 프라자 있습니다. 현준 프라자. 네. 고척동에 현준 프라자. 고척동이면 강남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 요가 다니는 그 건물 엄청 커. 건물이 8층짜리야. 8층짜리인데 현준 프라자야. 현준 프라자. 예. 주차장도 현준 주차장이라고 돼 있어. 딱 돼 있어. 근데 그 다들 하나를 이용하실 때 제 생각을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 고가야 되게. 예. 근데 세금은 어. 빌라 3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 불합리하죠. 다주택자라고. 굉장히 불합리하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 이런 지금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으로 이제 통일시키겠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고추자가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은 일들이 지금까지 안 되어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액 자체는 높은데 한 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채인데 심지어 실거주를 한다 그러면 뭐 비과세 되는 부분들도 제법 많았었던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아까 동경이 얘기했지만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주택 수와 가액을 넣고 봤을 때 그냥 가액으로 전체를 그렇죠. 합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빌라 같은데 이게 대출 받아서 빌라 사고 대출 받아서 빌라 사고 전세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그게 뭐 꼭 이게 뭐 법리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 금액을 보겠죠 이제는. 그것도 네. 실제 금액을 그러니까 다 무조건 합쳐서 금액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빌라 돌리시는 분들은 보통 한두 채, 세 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40채, 50채 막 이러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세제 기준에는 안 들어있지만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네. 지금 겁이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채를 사가지고 전세를 넣고 그러면 남은 차익은 대출로 떼어가지고 그걸 계속 돌리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가는 어떤 또 블럭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거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용 1주택 경우라도 20억에서 40억 사이는 그렇게 세금 많이 안 내게 돼 있습니다. 20억에서 40억. 이번에 개편안을 보면 나는 20억에서 40억도 세금 좀 냈으면 좋겠는데 아니군요. 근데 2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주로 이제 아파트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가 어디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느냐? 이른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여기 이제 한강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아파트들이 20억에서 40억 사이에 막 이렇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여기는 좀
빠지는 거죠. 세금 부담에서. 오히려 줄어들어. 그렇죠. 대신에 이제 40억 이상 여기는 이제 강남, 청담 요런 데죠. 요 40억 이상 아파트 실거주자들은 실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 많이 냅니다. 예. 그거거든. 과세 기준이 이제 그렇게 바뀌는 그럼 거예요. 내가 뭐 타워팰리스 산다. 그럼 한 50억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세금 많이 내는 거죠. 부과되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화면에 나가지만 이제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누적이 될 것이고 유예 기간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50억이 넘어가는 곳,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 그렇죠. 이런 데는 그러니까 4천에서 5천 정도 1년에 보유세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고요. 그리고 20억에서 40억이라고 하지만 이제 뉴스를 보면 복잡한 게 그거예요. 네. 과세 기준 12억, 14억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실거래가로 보면 됩니다. 12억에서 14억이라면 실거래가가 이제 3, 40억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서울의 아파트 중에 뭐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있더라.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거 기준으로 하면 이제 종부세 대상들이었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약간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산세 보유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종합부동세 과세되는 지점에서부터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실거주를 그렇죠. 하느냐 아니면 비거주인데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의 기준도 나누어져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성이 정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지금 디테일하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세금 얼마고 얼마부터 얼마고 복잡해서 나는 저런데 살지도 못하는데 뭐 이런 식의 뉴스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이게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세제 개편안,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그렇죠.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세금을 내는 기준인데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얼마다 한 20억에서 40억 되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빠지는 반면 40억이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종부세의 뭐 많게는 한 3배까지도 네. 나가게 되는 것이다. 요 기준 따라서 실거주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그리고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되던 실거주하는데 초고가인 그런 것들과 주택이 여러 채 있는데도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역전돼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좀 바로잡는 그냥 그 방향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여기저기 이제 체크해보고 찾아봤는데 뭐 예를 들어 30억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0.3%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밖에 안 되는 예. 거예요. 대부분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이야기다라고 치부해 버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니까 이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러면 이제 초고가 아파트들부터 보유세 올려가지고 그들의 어떤 또 다른 투기 행태를 막은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세제 개편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가 기준으로 하는 게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이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은 또 헷갈려. 부동산 기술자들 나와요 또. 그렇죠. 지금 네. 이미 기술자들이 기술자들은 그걸 알고 있고 지금 그리고 이거 다 세제 기준은 실거래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기준 자체는 공시지가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12억, 14억이 맞아요. 나오는 거니까 음. 그걸 보시더라도 네. 그 아파트값 12억, 14억이 아니라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3, 40억대를 봐줘야 된다. 되게 이런 생각 되게 가지면 안 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또 강남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차피 민주당 안 찍잖아.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예. 그 이걸 왜 좀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대책을 기대했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겠죠. 예. 근데 안 돼요. 부동산은 너무 그렇게 급하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이게 지금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가잖아. 그 날아가는 게 2027년 연말입니다. 네. 내년 말이에요. 예, 예. 총선 다음인가요? 아니요. 총선 2028년 4월이야. 예, 예. 총선 근데 직전이야. 네.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20억에서 40억대 사이 마용성 네. 거기도 종부세 부담을 확 늘렸으면 늘렸으면은 예. 이게 집권 박살났다. 여당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죠. 이게 4월 총선 그다음에 4월 총선인데 2027년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다 날라가. 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은 일단은 네. 이번에는 싹 좀 방향성만 잡아 놓은 거군요. 그렇죠. 네. 뺐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맨날 얘기하는 정치병이거든. 그러니까 세제를 얘기할 때도 정치를 떠올려야 되고 맞아요. 부동산 얘기를 할 때도 정치를 떠올려야 되는 게 지금 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는 어떤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표로 연결된다라는 순간 그 정치인들이 움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용성이라고 했지만 마포, 용산, 성동에 뭐 민주당 의원도 있을 거고 국민의힘 의원도 있을 것인데 그들마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를 것이고. 네. 그래서 아까 겁이 얘기한 것도 강남 3구에 있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어차피 안 찍잖아. 그렇죠. 등등이 이게 돼버리면 이건 그냥 가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예, 내가 보기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쪽 지점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집권 여당의 부담 등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어제 나왔던 이 내용은 이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렇죠.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리고 자산이 있는 곳에 보유세가 있다라는 그 어떤 강한 기준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부세라는 말이 종합부동산세 아니에요? 참여정부에서 처음 이 개념이 도입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그렇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티는 사람도 있었고 그걸 뭐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걸 오히려 무기 삼아서 정권을 압박하는 경우들도 있고 했었는데 네. 이 강한 기준을 세운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그러니까 주택 문제라든지 이건 당연히 공급도 넌 따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주택 가격 정상화로 가는 어떤 방향성을 찾아 나가야 된다. 하루 아침에 뭐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다양한 어떤 그 경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송과 다양한 채널에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뭐 레거시 미디어 그렇죠. 지상파 뭐 종편 이런 데보다 네. 유튜브라든가 네, 그렇죠. 이런 쪽에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이렇게 좀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들어보시면은 네. 종합적으로 또 평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먼저 좀 잘 맞아요.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레거시나 아니면 또 다른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는 이게 평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들의 말이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를 같이 체크를 하셔야 이게 기준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뉴스를 보는 관점도 생기실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제일 낮아요. 3억 원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 네. 여기 지금 많지 뭐 그런 네.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얘기죠,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네. 솔직히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 왜냐면 이거거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하면서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장래 희망이 종부세 내는 것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근데 이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세제인데 네. 이것이 초고가 아파트들부터 정해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준을 정한다는 것에 우리가 이제 의의를 두자라는 게 지금 제 얘기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정책 하나로 이 세제 개편안 하나로 뭐 부동산 값이 뭐 드라마틱하게 정상화되고 잡힌다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쪽으로 바로 연결시키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그래서 때문에 뭐 왜 집값 안 떨어지냐 이런 얘기 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단편화시키고 단순화시켜가지고 뭐 부자 때려잡는 거다 뭐 집도 사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논평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매섭게 눈을 뜨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세금 좀 올라갔다고 몇십억짜리 집을 뭐 못 가져요? 아니, 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꾸 오바고요. 왔어.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제 이 무도 이재명 정부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인간들은 이제 딱 싹 무시하시면 배제를 하면 네, 되고 싹 그 무시. 반대편에 네. 이건 이제 최경영 기자가 주로 방송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꾸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굉장히 좀 진보적인 쪽에서는 아 맞아.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최경영 기자 맨날 얘기하잖아.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면 네가 한번 내봐라 임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 그놈을 경계하라 그랬어. 사실 그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말은요. 그 어떤 뭐 제갈공명이 살아 돌아와서 정책을 내도 똑같을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죠. 욕망이 다 다른데 싸게 살려는 사람이 있고 내 집값 비싼 거 유지됐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세금 적게 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 때려잡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근본적인 대책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상시화하고 있고요. 기본주택 공공 임대 공급 늘리고 있고요. 주거 취약계층 꼭저기 보니까 그 판자촌 계시는 분들 그분들 이주시켜가지고 수도권 상경 청년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요건 완화 단계적 대상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상관 있는 건 차라리 이거에 가깝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갖지도 않고 있는 뭐 부동산 대책 막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좀. 각자의 기준에서 잘 그 그럼요. 뉴스를 보셔야 되는데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뉴스들이 뭐 강남에 있는 40억 아파트의 경우 이러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이제 또 강남에 네. 거주하고 있는 노인네들 무지하게 나옵니다. 또 68세 뭐 주거민 뭐 B 씨 막 이래가지고 68세 어제는 그 뉴스 보니까 강남 압구정 현대야. 네. 거기가 이제 100억의 호가가 나오거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곳에서 어제 그 어떤 여성분인데 이제 뭐 이렇게 얼굴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네. 뭐 이렇게 멀리서 찍은 거지. 그리고 어르신이구나 정도 이제 우리가 실루엣은 볼 수 있으니까 자막 나오잖아. 뭐 강남 아파트 거주자 괄호 열고 86세.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노인들인데 젊은 시절에 강남에 집을 샀더니 지금 여기가 강남에 그냥 살고 있었는데 집값이 올랐다. 이분들이 살 때는 뭐 10억대 후반 뭐 이렇게 샀는데 지금 100억대다. 그러면 이제 차익이 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들을 이제 유예해 준다 그러고 하니까 그 기간에 이분들이 그 차익을 가지고 다른 어떤 공간으로 그 거주지를 옮기면 네. 대단한 어떤 뭐 이게 강남 뭐 구 현대 뭐 이렇게 좋은 아파트라고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니까 겁나 오래됐어요. 새 아파트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주 어떤 수요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게 뉴스 리포트였는데 근데 그 현재에 계신 뭐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내가 여기서 애 낳고 키우고 다 했는데 뭐 우리가 옮기기는 어디로 옮겨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뭐 60대 70대도 아니야. 이제 80대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는 뭐 이런 거죠. 죄송한 말씀인데요. 뭐 내가 여기서 옮기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세금 거 내시면 보니까 됩니다. 세금 낼 여력이 있으신가 보네요. 세금 내시면 돼요. 예. 근데 그 세금을 갑자기 그렇게 내라 그러면 또 안 되지 뭐 이러면서 그렇다고 아파트 값이 잡혀? 어제 내가 본 뉴스에서는 그런 자막들이 나왔어. 그렇죠. 세금 내시면 됩니다. 세금이 감당이 안 되시면은요. 아니 지금 김포만 가도요. 80평, 90평,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요. 거기서 조용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시면 됩니다. 뭐 김포가 못 살 때예요? 차 타고 10분만 나오면 서울인데?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선배가 네. 이사를 했습니다. 음.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 쪽으로 갔어요. 네. 금액이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서울과 비교해서 싸죠. 싸죠. 네. 근데 몇 평인 줄 아세요? 몇 평입니까? 네, 한 60평 됩니다. 60평.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어. 안방에서 저기 저쪽에 화장실 가려면 핸드폰으로 통화해야겠어요. 핸드폰으로 통화한답니다. 아하. 뭐 좀 가져와. 60평. 60평. 이게 지금 한 7, 8평 되려나요? 10평 채 안 될 것 같아요. 10평 안 될 것 같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6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 6개 넘게 있다는 거지. 그렇죠. 기가 막히네요. 네. 예. 그러시면 되겠네. 얼마나 좋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김포 인프라 떨어지잖아. 김포 인프라가 뭐가 떨어져? 거기 안에 다 있어요. 누가 또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일산이잖아. 일산 넘어가면 저 CGV 아이맥스도 있고 다 있어 다. 영화 유튜버는 이제 극장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김포에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 음. 공원도 좋은데 많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어머니가 김포 살아가지고. 예. 그러면 역시 그러면 또 이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위치를 옮겨드리는 모션 의원입니다. 자,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